기자님, 막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. 종묘 앞에 세운 개발 이슈가 있던데, 그게 정확히 뭔가요? 아, 종묘. 네네. 정확하게는 종묘를 개발하는 건 아니고, 이제 종묘 앞에 세운상가 아시죠? 세운상가. 세운상가를 이제 허물고 그 주변에 이제 세운상가 지역을 재개발하는 세운 정비 구역이 있는데, 거기에 관한 이슈입니다. 사실 이건 좀 되게 민감한 문제라 다룰까 말까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, 이번 기회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종묘가 이제 유네스코 유산이잖아요. 이 종묘의 남측에 이제 세운상가라고 길게 남산까지 뻗어 있는 오래된 상업시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주변에도 노후되고 낙후된 저층 건물들로 이루어져서 사실상 거의 빈집도 많고 빈 상가도 많고 좀 버려지다시피 한 지역이죠.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옛날에 이제 난개발 시대에 개발되다 보니까 너무 건물도 빡빡하고 그다음에 뭐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공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여기를 용적률을 올려서 높이를 올려가지고 개발 이익을 조금 더 준 다음에 그걸 일부 이제 기부채납, 현금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세운상가를 철거해서 종묘에서부터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국무총리도 참 막 가서 기가 막히고 뭐 기가 눌리는 뭐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뭐냐면은 종묘에서 봤을 때 그렇게 고층 빌딩 올라가면은 종묘가 너무 답답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사실은 철학 전공, 특히 동양 유교 철학 전공자로서 봤을 때, 피디님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유적지나 이런 그 좀 경건한 장소에 들어갈 때가 중요한가요? 아니면 나올 때가 중요한가요? 들어갈 때요. 들어갈 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종묘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죠. 그 말은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렇죠? 종묘 북쪽에는 북악산, 그죠? 산이 있고요. 거기 뒤쪽엔 개발된 게 없습니다. 들어가면서 경건함을 느끼는 거고요. 나오면서 이제 고층 빌딩이 보이는 게 거슬리냐, 기분 나쁘냐, 이런 이야기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일본 이야기하면은 뭐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그런 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추진됐던 나라이기도 하고 경제 발전도 오히려 더 빠르고 우리랑 또 여건도 비슷하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도쿄역 가보셨나요, 피디님? 아니요. 요거 제가 일본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도쿄역이 그 유산입니다. 유네스코 유산인데 근대 건물로서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 뒤에 사진 보시면은 뒤에 엄청 고층 빌딩들이 있죠. 이 고층 빌딩들이 이 도쿄역이 문화재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 도쿄역 땅에 허용된 용적률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? 그 용적률을 이 뒤에 빌딩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거기를 개발을 해서 얻어진 이익을 가지고 도쿄역 구역사 요 옆에 보시면은 신역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신역사를 개발하는데 비용을 투입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. 이제 용적률을 공유한 거죠. 이 지금 사진 보시면은 도쿄역이 뭐 죽는다거나 풍광이 어그러지나요? 전혀 그렇지 않죠. 잘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. 두 번째 사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쿄에 있는 건데 일본 도쿄의 신소지라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개창한 에도 막부,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정부 이전에 있었던 마지막 막부 에도 막부의 쇼군들을 모시는 절입니다. 당연히 문화재고요. 이 주변에도 좀 건물들이 다 있죠.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유적이 죽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일본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어요? 삼성동의 봉은사입니다. 이 봉은사 옆에 이제 이 고층 빌딩들지 뭐 여러 가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호텔도 있고요, 그죠? 그다음 뭐 코엑스 옆에 이제 파르나스 호텔, 뭐 그다음 오크우드, 뭐 그다음에 뭐 트레이드 센터 이런 고층 빌딩들 봉은사에 다 보입니다. 이 풍경이 뭐 나쁜가요? 나쁘지 않거든요. 이 도심 속에 고요한 사찰이 있다라는 거.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봉은사 가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문화재를 죽이는 행위인가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
남쪽으로 나가면서 고층 빌딩이 보이는 게 뭐가 문제죠? 당연히 우리나라 서울 국제 도시 중에서도 10등 안에 드는 이렇게 고밀화된 도시에서 고층 빌딩이 안 보이게 만들 수 없죠. 억지에 거의 해당하는 거고요. 두 번째로 이게 이제 나무 높이보다 빌딩이 높으면 안 된다라는 수목권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수목권이 설정된 게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한 10년, 20년 된 이야기예요. 그동안 나무가 안 자랐겠습니까? 그잖아요. 수목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 새로 재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.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만들어지면은 뭐 한국에 진짜 센트럴파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걸 왜 반대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하는 거에 대한 좀 찬성의 입장이면,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세운 상가 문제가 된 게 세운 4구역이거든요. 세운 4구역 용적률을 거의 한 400% 올려줬습니다. 이거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. 특혜거든요. 지금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 중에 용적률 안 올리고 싶은 단지가 있을까요? 다 올리고 싶어 하거든요. 근데 왜 여기만 400% 올려주죠?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20층짜리, 30층짜리, 40층짜리 아파트 보면 용적률 몇 %쯤 되는지 아세요, 피디님? 보통 한 240%에서 300% 사이입니다. 그럼 400% 올려주는 건 뭐죠? 그 아파트 단지 하나 만드는 만큼 올려주는 거예요. 이거를 올려주는 거 특혜 아닙니까? 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개발 비용을 이제 환수를 해서 녹지를 만든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,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역세권에 하는 뉴홈이라는 제도, 올려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 있어요. 그거 못 올려주겠다고 또 서울시 내부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. 아니, 이거 400% 올려줄 그거에 그런 역세권들의 50%, 60% 올려주는 걸 막으면서 이거 400% 올려주는 거 형평이 안 맞죠. 그런 형평성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. 저는 뭐 국힘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고요. 우리가 도시계획, 도시개발을 해나갈 때 좀 미래를 생각하고, 그리고 그 미래라는 게 우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, 우리 서울의 색채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, 더불어서 주거의 안정. 월급 모아서 집 살게 하려고 그러면 주택 공급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찔끔찔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. 주거 공급을 많이 하면서 도시의 역사성, 그 다음에 개발성, 그다음에 발전성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. 서울 도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밀 개발을 이제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.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, 외곽 지역은 그런 뭐 역사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외곽 지역은 규제를 하고 도심 지역은 올려주는 그런 형평성 안 맞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.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울시 당국자들과 오세훈 시장님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가 막힌다고 하시는 우리 총리님 비롯한 정부 당국분들이 좀 고민을 좀 깊게 하셔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. 여기까지.